네, 엔트리프리너 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조윤아이고요. 저희 엔트리프리너 스테이션은 매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있는 불확실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극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루트 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루트 에너지는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를 P2P 쉐어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그게 저희의 핵심, 네, 사업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루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약간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나 뭐 자원 고갈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의 가장 그 좋은 대안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들이 대부분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를 하거나, 남향이 아닌 옥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늘을 지는 공간이거나,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시민들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사실 시장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음,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유지 관리, 그리고 초기 투자금, 높은 초기 투자금, 이런 부담들을 좀 낮춰주고, 음,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청정 에너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이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립 연도는 언제인가요? 2013년 12월인데요. 이제 한 2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에너지 수급이 중앙 집권적으로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 간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고 또 인상적인데 아마 그런 만큼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불확실한 요소도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뭐 네네. 스타트업 초기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 요인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제 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아직 초기 단계이신데 가장 크게 느껴지셨던 불확실성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어, 저도 처음에 이제 원래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 이제 한국에 올 때 이 사업을 고민을 했었고 이게 2년 반 전입니다. 그래서 음, 오면은 바로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장 불확실한 요소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음, 규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하는 도전들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 재생에너지라는 분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낯선 접근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불안한 요소였고, 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아, 그럼 공유 경제를 모델로 스타트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구상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경험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공유 경제가 조금 더 정착되어 있는 유럽이 아닌 한국을 고수하신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저는 유럽이나 그 다른 국가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쪽이랑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유럽들은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는 거를, 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봤고, 음,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아직 젊기 때문에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무척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네. 스스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을 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고민되셨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에서 하실 생각을 하시고 또 행동에 옮기셨는지. 사실은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였고, 전 세계적인 그런 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바뀌냐 안 음, 바뀌냐가 아니라 언제냐가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음, 그래서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의 음, 전략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였고요. 음,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을 하고 이제 팀을 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팀원들의 문제,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가장 이제 눈앞에 있는데 음,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음, 어, 그 사이에 버틸 수 있는 다른 사업들, 물론 에너지에 관련된 거지만 좀 음,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버티고 기다리다가 음. 그 이제 그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옥상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P2P 이전에 에너지 네, 관련된 사업으로 먼저 문을 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것도 잠깐 간략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 자체가 이제 누구나 청정 에너지에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얻을 수 있게끔 돕는 게 저희 미션인데 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물리적으로 소외가 되는 경우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사업 음,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소외되는 거는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도전을 해보다가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업을 도전하다가 홀딩을 시키고 음, 그다음에 다시 시도한 거는 네, 그렇게 경제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음,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그 서비스 이름은 에너지 히어로라고 하고요. 음, 그 컨셉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절약하는 만큼 어, 에너지 빈곤층을 도울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지어줄 수 음,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렇게 하게 음, 되면은 같은 비용으로도 시민 낭비하던 시민들은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절약하는 음, 만큼 에너지 빈곤층 분들에게 청정 에너지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마리 음,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아. 마찬가지로 생소했지만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원래 궁극적으로 하시려던 에너지를 개인과 개인 간에 쉐어하는 형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쉐어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절약을 함으로써 청정 에너지는 이제 루트 에너지에서 만드시는 에너지가 되고 그 중간 매개체가 네네. 돼서 절약을 하면 이제 이게 에너지 소외층에다가 전달되는 그런 걸로 일단은 시장에 진입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느끼셨던 그 불확실함의 정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느끼셨어요? 그 당시에는 10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5점 정도로 떨어졌어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은 본인이 비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의향이 더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스타트업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불확실성이 항상 이제 생기게 되고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이 창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 그걸 네.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태도나 아니면 인내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마지막 질문이 벌써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많은 저와 같은 뭐 초기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러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나 아니면 막연함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혹은 뭐 일단은 사업이 시작됐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생겨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팁이나 아니면 배우신 전략이, 체득하신 전략이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일단은 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에너지 전환을 만드는 게 제 미션이었고,
그런 그 미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막연하고 힘든 상황들,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오더라도 이제 그런 그 미션을 생각하면서 그걸 버텨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힘들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음,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션 자기 외그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 목표나 아니면은 그런 음, 어, 목표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음, 계속해서 이제 자기와의 자기한테 암시를 하고 음, 반복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깎아내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조금 잘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비전이나 목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목표나 비전이 자기를 정말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윤태한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 네, 어떤 비전, 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라는 비전, 혹은 우리나라의 천연 에너지의 수급과 이런 개인 단위의 확산이라는 그 목표가 어떤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윤태환님을 움직이게 했던 건가요? 사실은 저는 창업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이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에너지 그 분야에서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 그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어, 이게 옳은 일이고, 그리고 음, 이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음, 미래지향적인 일이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원동력이 좀 됐던 것 같고, 음, 저희 가치관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천연 에너지라는 그 기술의 특성이 음, 저에게 굉장히 그 가치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이 분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인터뷰는 질문은 다 끝이 났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프로젝트에 좋은 재료가 되고, 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